2022년 12월 5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2기 생생경매 제 23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그 전에 우리가 2기에서 16강하고 17강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때 말씀 안 드렸던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는 것은요, 누구를 의식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과연 그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즉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게 확 고민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 2기 라방 16강, 17강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배당 철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 또 권리 신고만 한 경우,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법원 경험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모르는 것이 말하면 되니까. 이게 제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건 말이지 굳이 말이지 똥꼬리 피워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배당 요구 종기를 다루는 이게 대전제는 뭐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먼저 펼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잠깐만요. 화면 좀 조정할게요. 네, 됐습니다. 오늘 곽충건님이 1등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나사랑님, 허태구님 들어오셨고요. 이정아님, 맹자왈님, 에리카님, 별이대박님, 박황용님, 폴님 들어오셨네요. 비투팬님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공생 부동산 TV님 반갑습니다. 이양하님, 나는 나님, 네, 그리고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유현성님, 류병직님, 임상호님, 임상호님 항상 댓글 항상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자꾸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임상호님 이름 석자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윤집님 감사합니다. 룰루랄라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또 넘어가 버렸네요. 보시죠. 박현성님, 홍대희님, 이성희님, 이동훈님, 이성희님이 혹시 허태고님 소개로 오신 분이신가요? 저는 요즘 사람 이름을 잘 못해요. 몇 번 봐야 됩니다. 손사님은 제가 기억나고요. 허태고님 소개 말씀 들으신 거. 손사님이 농협 이런 쪽에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말이죠. 밑에 보니까 자연이 조아님 들어오시네요. 네, 자연이 조아님 들으셨고요. 다음에 신인철님 들으셨고요. 시화호님, 최현수님, 강성황님, 안동섭님, 네, 반갑습니다. 부부익성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12월 6일이잖아요. 새벽 4시에 브라질하고 이제 16강전 하지요. 이번에 16강에서 딱 이게 8강으로 딱 올라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유튜브 보니까 말이죠. 또 브라질 선수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3사람인가 보니까 무슨 인후통에 코감기 보니까 이게 무슨 코로나가 걸린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방송을 한 영상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 코로나 팍 걸려가지고 제 욕심이겠지요. 네, 이명남님 들어오셨네요. 이명남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최선행님 바쁘신 모양이시네요. 아마 좀 더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걸 칠판에서 제가 왜냐면 16강하고 17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는 제가 좀 살짝 타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2기 라이브 방송 16강과 17강을
예, 조금 미진하신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16강과 17강 영상물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제 칠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사랑하자. 선순위 전세권을 사랑하자. 아직도 보니까 일부 영상물에서 보면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빼버리고, 선순위 뭐 빼버리고, 다 빼버린대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뭐 남는 게 있나?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저는 오히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배당을 얼마를 받아가느냐? 요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이 들어선다면은 그런 물건 아주 그냥 뭐, 입맛을 쩝쩝 다지면서 어떤 입찰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걸 대전제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면 또 선순위에 설정된 전세권.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후순위 전세권. 그 걔네들이 뭐 알아서 다 낙찰자 대감 납부하면 다 말수돼 버리는데, 그건 뭐라 신경 씁니까? 그죠? 괜히 또 나중에 그런 사람들 말이지, 내보낼 적에, 징징거리면 또 머리 아프단 말이지요. 오늘 참고로 보니까 저희 카페 그분이 경매 박사이신데, 저한테 비밀 영상 상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용에 보니까, 그 상가 건물인데요. 임차인이 14명이 있더라고요. 14명. 와,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거의가 다 대항력이 있어요. 전부 다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고, 근데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보증금액을 거의 다 받아가요. 보증금액을. 거의 다. 그러니까 왜 다 받아가냐? 보증금액이 작아요. 보증금액 500만 원이요. 500에 100.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증금 당연히 500만 원이니까 다 받아가 버리시거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이 사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영상물을 그분이 보시더라도 그 사건 뭐 전체적으로 오픈 안 되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이 임차인들은 말이죠. 임차인들은 많게 되면 여기서 무슨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인지 뭔지 그걸 구성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야, 우리 있잖아. 보증금 다 받더라도 관례상 말이지. 이사비용 막, 그냥 막, 이사비용. 뭐 그런 식으로 또 상대방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보증금 50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상가니까, 근데 500만 원이 할지라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더라. 이게 이 임차인들은 낙찰자한테 뭡니까?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기일 날 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좀 자기 배당 받아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사비용 달라 이거지. 딱 보니까 이거 500만 원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비용 달라. 왜? 관례에 그래. 또 환장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그분이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 신청이 요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실전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 비법은 아니야.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액션 취해버린다 이거지. 인도명령 신청해도 되는지 가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두 번째 보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게 되면 말이지. 어쨌든 이분들 보니까 올해 10월 달에 대금을 납부했더라고요. 대금 납부하고 이제 배당이 12월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잡혀 있어요. 배당기일이. 그래서 하도 예를 먹이니까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낙찰자가 대금을 이제 10월 달에 납부했잖아요. 그죠? 대금을 10월 달에 납부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민사집행법 13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은 당연히 그 부동산은, 경매 부동산은요, 낙찰자 명의로 등기 안 하더라도 대금 납부한 그때로 해가지고 낙찰자의 소유로 됩니다. 이 민사집행법 135조에 나와 있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돈만, 잔금만 납부하면 돼. 근데 단 뭐다?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민법 몇 조인가 187조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열받아가지고, 이 10월 달에 대금 납부했으니까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양반들 나갈 때까지 말이지. 사용료를 이제 청구를 하려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법대로, 이게 대법원 판결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기일 있잖아요. 배당기일. 예.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단 말이죠. 그죠? 예, 대금을 납부했으면은, 이분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서,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임차인들한테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사실 배당기일
이후, 요 때문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기일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그 임차인 명도할 때까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니까 배당기를 배야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받고 나갈 거 아니냐 이거지. 동시행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단지 대금 납부하면 물론 민사집행법 135조 규정에 의하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은 그때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낙찰자의 것이 된다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배당기일날 내가 배당을 받아야지만 내가 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배당기일날 이 사람들 배당 받을 충분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단지 뭐다. 이사비용을 달라고 그러니까 낙찰자가 열받아가지고 이사비용 못 줘. 그럼 이 사람들은 못 나간대.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사비용 말만 안 나오면 내가 명도 확인서를 주겠다 이거지. 응? 그럼 이 사람들은요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법원 가서 500만 원 받아가지고 나가면 끝나는 거야 봐가지고. 근데 징징거리는 거지. 이사비용 얼마 달라고 그래야 되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원래 그렇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요 이 법대로 따집니다. 이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요 명도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 절차상에 따져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인도명의 신청해 버리시죠. 우리는요 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고지고대로 법원 경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생각하시는 양반들 경매 못해.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도 소송을 하고 어쩌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근데 임차인이 14명이야. 우와! 명도 소송한다 그러면요. 소송 상당 당사자 몇 명입니까? 피고가 14명이야. 그럼 14명한테요. 소장 부본이 송달래려고 하면요. 엄마야, 상대방에서 일부러 수치 거절해버려. 그럼 질질 끌려버려. 그럼 사건이 종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분은 보니까 아마 이 경매 사건을 컨설팅에서 의뢰를 받으신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의뢰한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봐가지고. 아니, 명도 소송하면 말이지 된다고 그랬는데 상대방에서 말이지. 소송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킨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 이랬을 적에 일부러 수치 거절 물론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소송 제기에서는 열받아가도 말이죠. 우편 송달, 공시 송달, 특별 송달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복잡하게 명도 소송하는 거는 인도명의 신청하면서 뭐 봐가지고 인도명의 신청서 뒤에다가 뭘 붙인다 하더라고요. 배당표 있잖아요. 법원에서 배당표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표 등본을 첨부를 해버려. 첨부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A라는 인간은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500만 원인데 말이지 배당표에 봐라 500만 원 다 받아가는 거다 했다. 근데 내가 명도 확인서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다. 이사비용료를 얼마나 달락한단 말이지. 예. 이런 식으로 인도명 신청을 해보고 또 두 번째 봐가지고 사용료 청구는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배당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뒤인데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려, 법원 경매는. 그러고 나서 뭔가 법원에서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왜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하는지 몰라. 법에 책에 나와 있는 거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찾아보는 것이고 우리같이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냥 해버려. 해보시라니까. 해보고 나서 만약에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여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딱 5마디만 하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법원에 계신 양반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면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5마디입니다. 그죠? 그것만 딱 하면 돼.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게.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데. 응? 사실은 일부러 한 거지. 맞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랬다 이게.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도명이 신청해버리고 또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분명히 배당기일 이후의 사용료에 대해서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법원 판결 만드신 분들도요. 그게 판결인 결정인지 모르겠으면 대단히 대단한 사람들. 왜? 그 점유자하고 낙찰자 간에 싸움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우리는 대법원에 앉아 계신 판사님들은 이 배당기를 기점해가지고 그 뒤에부터 발생된 사용료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대금 납부한 대로 해서 청구해버리자 이거지. 그럼 누가 예를 들어 법원에서 여봐 이 사람은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판결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사집행법 몇 조 135조를 보니까 말이지.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 이것은 낙찰자의 것으로 된다고. 따라서 내 거니까 내 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짜로 사니까 나는 이때부터 카운트를 했습니다. 어쩔 기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봐가지고
이도 저도 안 된다면 봐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막 이게 경매 방해죄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제발 우리 답답하게 하지 말자고. 어? 본인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본인이 스스로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치고 생쇼를 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라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 나름대로 법원에 앉아 계신 양반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던져줘야 되는 거지. 내가 뭐,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매방해죄,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이게 경매방해죄 해당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제 말씀에 대해서 또 경매를 좀 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꼬투리 잡지 마시라고. 이런 데서 꼬투리 잡을 시간 있으면은 돈 되는 경매 물건 하나 골라가지고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돈 벌 국리에 났잖아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경매방해죄 해당될지 모르니까 경찰서, 이제, 아니면 검찰 쪽에 민원실에다 가면 민원을 한 번 더 보는 것이죠.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대항력이 내림 차인들이 했는데, 명도항해서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비용을 달러 해가지고 명도항해서를 못 쫓갈랑요? 그런 분에서 제가요, 이때 대금 납부했는데, 제대로 된 소유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탄원서 내는 것이지. 그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셔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다 봐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인도방 신청도 해보고요. 사용자 청구도 해보고 경매방해죄 가지고 경찰서 하면서 결론은 뭐다 봐가지고 임차인이 14명이 되니까 위로금조로 조금씩 돈을 줘서 그냥 조용히 내보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낙찰 받게 되면 나는 법대로 할 거야. 요거 인도명의 대상이야, 명도 소송 대상이야. 해가지고 인터넷 막 뒤지면 소장, 부분에 속장 작성한 청구 원인이 어떻고, 청구 취지가 어떻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죽을 막 울려. 확 울리면서, 야, 근데 있잖아. 그러지 말고, 너 이사병 조금 줄 테니까 조용히, 한번 조용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썩이 무마되어 버리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마침 그분이 낮에 저한테 저희 네이버 카페 건강한 보자 클럽의 경매 박사 회원분들은 저랑 1대1 비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제 메일로 사건 번호를 딱 입력해 주시고 다음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요. 제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그 사건이죠. 그죠? 다음에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똑같이 해서 제작을 해서 이제 메일을 쏴드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아니지. 안중에 니한테 경매 사건 번호를 알려줬으니까 네가 입찰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 건도 아마 이제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해법이라면 해법일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서울 쪽에서 컨설팅 업을 상당히 많이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니까 잘 아시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저하고 또 대학교 동문입니다. 동문. 건국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그렇게 했다더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시 얘기해. 요 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본 대학력 있는 임차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 아닙니다. 괜히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본론만 얘기해라. 산으로 올라가지 마라. 막 그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봐가지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 참 답답해가지고. 자, 어쨌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알았어요. 봐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이 있고, 권리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죠? 또 세 번째가 뭐니까, 배당 신청했던 것을 배당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여기 신경 쓰지 말아요. 얘가 권리 신고면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말든지, 지가 권리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지가 배당 철회를 하든지 말든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요, 이게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 걔네들은. 무조건 걔네들은 일단 권리신고만 해서도 안 되고, 권리신고는 더더욱도 하면 안 되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배당 철회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 신경 써들들 마세요. 써들 마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가지 어떤 행태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쭉 해가지고 액션을 취했는지 그걸 이제 정말로 이게 근데 뭐 예의주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고난이도란 말이지. 와우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딱 보면 나와 있어.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봐가지고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고요.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뭐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쭉 진행되는 와중에 이게 뭐 대의변제 등에 의해서 이게 선순위 이런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영상물에서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그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만약 갑이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후순위 권리자 병이 하였다더라 그러면 항상 대의변제 가능성 실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실익의 여지가 있느냐? 대의변제 가능성 여지는 있는데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채권액이 한 10억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이 되면 죽어다 깨나다 이게 대의변제 안 돼요, 그죠? 근데 선순위 권리자 이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 보증금액 3억이다. 우와, 근데 보니까 말이지 맨 꼬레비로 말이 확정일자로 또 하나 받아놨다 이게 이 멍청하게 말이지. 이랬을 경우는요 땡볕을 내서라도 이 갚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대항력 없던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짠짠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행위를 하였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권리 분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종기일은 뭡니까? 법원에서 지정 공고를 한답니다. 옛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민사소송법화에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요, 배당기일이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매각기일 이후에 일주일에 따른 매각 허브기일이죠. 그죠? 그때, 경락, 허가기일날,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어요. 옛날 법원. 근데 그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은 뭐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일은 뒤로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기된 사실 자체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그게 딱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배당 요구 종기일도 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1차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치자 이거죠. 그럼 2차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요건 뭐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1차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여기 보니까 아이고 이게 A라는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우와,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니까 완전히 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당 요구 종기일 1차에서 2차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 그러면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감지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의 연기, 왜 어떤 경우 연기가 되느냐가 상당히 궁금해요. 또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 특별한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뭐지? 좀 모르겠어요, 저거. 법원의 어떤 재량행위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당 요구 종기일에 대한 연기를 하고 싶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안정현 경매TV 채널에 와서 질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돼요, 봐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가 질문해야 됩니까? 담당 경매 계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뭐. 계장님, 배당 요구 종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이제 빠이빠이 되고 나서, 맨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취중 경매.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 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오해 좀 하시고. 그래서,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봐가지고, 1차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이게 갑자기 연기돼가 2차로 이렇게 연기돼 버리네. 연기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되지. 왜 연기가 되었을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참 깝깝한 사람도 있어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차로 연결했으니까, 이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구나. 알았어. 그러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지.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 먼저 배당 받아가니까, 낙찰자 나는 어떻게 입찰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다 해가지고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별표를 요 배당 종기일 할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 편의상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죠? 이제 A, 요 사람이 이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하니까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갑이 권리 신고 및 요때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뭐 제가 조금 전에 판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느냐 아니면 권리 신고만 하였느냐. 이런 사실 내용은요. 법원 문건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문명률 거의 없죠? 한글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이 언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였다?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론 그 문건 처리 내역에 보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렇게 표시 안 됩니다. 단지 임차인 임차인 갑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언제, 몇월 며칠 날, 또는 임차인 갑 권리신고, 또는 봐가지고 임차인 갑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는데 배당을 철회했다, 배당 철회 신청.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 2기 16강과 17강에서도 제가 말 그대로 보기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임차인도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죠? 임차인도 이해관계인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때까지. 항상 이게 기준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기준.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기준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당 철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 임차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배당 신청을 철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 신청도 안 돼. 배당 철회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동그라미가 이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입니다. 근데 아이고 이 사람 보니까 갑이 무슨 대바람이 불었는지 어떻게 팍 배당 철회를 해버렸어. 언제까지?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난 안 받을게요. 배당 안 받을게요. 그럼 어쩔 낀데 낙찰자 안 된다. 다 받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변덕을 부려도 법원에서는 안 돼. 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사람 네가 배당 철회를 해야지. 배당 요구 종기일 경과됐잖아. 그때는 안 된다. 이게. 요것도 보면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배당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때 배당 철회했잖아요. 그죠? 배당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거지. 응? 자, 배당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 그런 이해관계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하라, 이거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예. 그러니까, 요때 기준해가지고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진다면은, 만약에 이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요때네 알았어.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네. 그럼 배당 요구 했으면은 또 전입입고 확정일자 먼저 받았으니까 1등으로 3억 다 받아가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 매매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예를 들어 한 9억 한 5천만 원에 써서 딱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나는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배당 철회한 이게 만약 인정이 돼버린다면요. 그럼 낙찰자는 뭐다? 3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끌어안아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12억 5천만 원, 10억짜리를 12억 5천만 원에 낙찰자가 매입을 하는 대단히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즉,
배당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뭐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말해. 즉 따라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배당 철회를 하든지 말든지 낙찰자의 부담 부분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그죠? 왜? 지야 뭐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뭐 낙찰자와 전혀 관계없어. 근데 이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 낙찰자와 관계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배당 철회는 뭐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해라. 그 이유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뭐 긴가민가 하실지 몰라도요. 저희 안정현 경매TV에서는 작년 2021년도부터 일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 라이브 방송을 찬찬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말이지, 돈이 되는 이 라이브 방송을 말이죠. 예. 이게 찬찬히, 예. 들으시면요, 다 알리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이게 어느 정도 기본 그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딱 그 장착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 뭐 한다 봐가지고 경매 정보조에 의해 가지고 착착착 물건 검색해가지고 그냥 입찰 들어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잖아요. 2022년 12월 현재니까, 그러면 암만 분위기가 안 좋다 할지라도 말이지, 그냥 너무 막 똥값으로 또 먹으려면 안 되지 봐가지고. 제가 보니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요, 부동산 뭡니까? 주기설인가요? 5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런 게, 사이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내려가는 게 계속 막,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 그건 아니죠. 끝도 없이 내려가면 대한민국 완전 파산해버린다니까요.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말이지, 이게 다시, 국내만이라도 이게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다시 이게 억지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옛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김대중 정권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해가지고 그때 전부 다 부동산 값 떨어질 적에 말이지, 그냥 해가 양도세도 완화하고 생 난리 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떨어지는 게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면 끝내줘요. 아주 좋은 시기라니까. 부동산 경매든 부동산 투자든 해가지고, 매수 희망자가 없으니까 가격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현장 가서 주스면 된다니까. 근데 봐가지고, 근데 대출도 뽑아야 되고, 봐가지고, 이자도 이자율도 높잖아요. 그죠? 대출에 따라 이자율은 막 높으니까, 그 부담돼. 그런 양반들이 이런 시절에는, 저 경매 투자, 내지 부동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각자 자기의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중에서 말 그대로 또 뭡니까? 집에 장롱에 말이죠. 현금만 한 10억 정도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정치하는 양반들은 말이지, 이상하게 집안 장롱에다 막 돈을 막 집어넣어 놓더라고, 이상하게. 현금 다발을.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흔적이 남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에 장롱에다 막 10억 정도, 20억 정도 막 몇십억 깔아놓은 사람들 지금 하셔야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조심하시면서 나름대로 내공을 다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만약에 경매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참 낯간지럽습니다만, 안정현 경매TV 채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없잖아요. 단지 뭐 영상으로 라이브 영상 1시간 이상 좀 길어서 그렇지,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려 버리잖아요. 까발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봐가지고. 약간의 인내심만 가지고 천천히 하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은 밥을 달랍니까? 떡을 달랍니까? 돈을 달랍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공부하시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여기서 시간도 좀 됐으니까요. 이제 1부 방송을 어느 정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 방송에서 내가 실제, 이게 경매가, 이건 전부 다 이제 낙찰된 사건이네요. 경매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2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